정말 짜증이 난 하루네요. 오늘 제가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자친구가 두 번인가를 받았어. 니들 같으면 이게 안 빡치겠니? 니들 같으면 이게 안 빡치겠어요? 시발 집에 있으면 좀 전화를 아무리 안 보더라도 시발 소리라도 켜놓을 수 있잖아. 그럼 소리 못 듣나? 혹시 귀가 안 들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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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전화기 소리가 안 들릴까요? 왜 전화를 안 쳐봤지? 왜? 지가 필요할 땐 씨발 전화하고 내가 필요할 땐 전화를 안. 아이씨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좀 짜증이 나서 정말 세상이 짜증 나는 일이 되게 많죠, 그죠? 사소한 일부터 되게 심오한 일까지, 되게 중요한 일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까지 짜증이 나는 거는 사실 똑같은데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래 못 삽니다. 정말 짜증나네. 아무리 생각해도. 자, 합시다. 자, 일본석입니다. 일본석이 권 13. 이번에는 윤공천왕하고요. 19대 윤공천왕. 그 다음에 20대 안강천왕입니다. 윤공천왕과 안강천왕. 권이라는 거는 뭐 묶어놓는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권수하고 그 다음에 천왕 대수하고 안 맞는 거는 뭐 일종의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읽어보죠. 자, 월요일날 잠깐 안내드리자면요. 월요일날 11시에는 일본 서기를 읽고요. 화요일날 11시에는 글쓰기 첫걸음 방송이 있고요. 수요일날 11시에는 철학 산책 방송이 있습니다. 철학을 아무리 잘하셔도 여러분 짜증나고 분노하는 습성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좀 유독 짜증이 많이 나네. 어떻게 씨발 이럴 때 어떻게 전화를 할 때마다 그걸 뭔가 다른 일이 있다고 나한테 둘러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자, 옹조, 진간, 치자, 숭례, 천왕. 옹조, 진간, 치자, 숭례, 천왕. 요거는 이제 일본식 시호입니다. 일본식 시호. 오와 사즈 마와 쿠고노 스쿠네 노 스메라 미코토 윤공 천왕 인교 텐노입니다. 인교 텐노. 자, 그 윤공천왕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면 됩니다. 여기 중국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식을 따르잖아, 그죠? 외놈들은 뭐 자기들 이름 그게 있답니다. 자, 옹조 진간 치자 숭례 천왕은 서치별 천왕 미츠 하와케노 스메라 미코토의 동복 형제이다. 서치별 천왕은 지난번에 읽었던 그 양반인가? 자, 천황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인자하고 겸손하였다.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장년이 되어서는 중병에 걸려 거동이 불편하였다. 5년 봄 정월에 서치별 전왕이 죽었다. 이 군경들이라는 건 아마 뭐 재상들이 뭐 그런 말이겠죠. 벼슬아치들이, 신하들이. 자, 지금 대초료 천왕 오호 사자키노 스메라 미코토의 아들로는 옹조 진간 치자 숭례 황자 오와 사즈 마와 쿠고 쿠 고노스쿠네 노미코와 뭐 대초향 황자 오호 쿠사카노 미코가 있다. 옹조 진간 치자 숭례 황자는 형이며 어질고 효성스럽다고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길이를 택하여 무릎을 꿇고 천왕에게 옥세를 바쳤다. 대초려 천왕이라는 거는요, 대초려 천왕이라는 거는 서치별 천왕이 형일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죠, 그죠? 형인데 아마 바로 직전 천왕이었던 서치별 천왕이 그게 없어가지고 아들내미가 없어가지고 아마 조카죠. 그러니까 형의 아들, 그러니까 대초려 천왕의 아들내미를 그 천왕으로 올렸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옹조 진간 치자 숭례 황자는 나는 불행히도 오랫동안 중병에 걸려 걸어다닐 수도 없다.
또 나는 병을 고치려고 혼자서 은밀히 몸을 상하게 하였고 병을 치료했으나 차도가 없었다. 이 때문에 선왕이 네가 병에 걸리고 멋대로 몸을 상하게 하였다. 이보다 심한 무료가 없구나. 그래서는 오래 산다 하더라도 끝내 제위를 계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꾸짖으셨다. 또 나의 형인 두 분 천황이 내가 어리석다고 업신여기신 것은 군경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무릇 천하는 대기이며 큰 그릇이며 제위는 대업이다. 또 백성의 부모가 되는 것은 현명한 성인이 담당하는 일이다. 어찌 어리석은 자가 맡을 수가 있겠느냐. 다시 현명한 왕을 뽑아 세워야 한다. 과인은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사양하였다. 군신이 제배하며 제위는 오래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천명은 사양하며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왕이 시류를 막고 많은 사람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제위를 바로잡지 않으시니 신들은 백성의 희망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대왕은 힘드시더라도 천왕 위에 그러니까 황위에 오르소서라고 하였다. 웅조 진간 치자 숭례 황자는 종묘사직을 받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과인은 중병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사행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군신들이 모두 신들이 생각하건대 대왕이 황조의 종묘를 받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천하만민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원컨대 대왕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청하였다. 자, 원년입니다. 원년. 결국 올랐나 보네요. 자, 겨울 12월에 비인, 와이프인 인판 대중희명 오시 사카노 오호 나카츠 히메노 미코토가 군신이 모두 염려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여 친히 세숫물을 들고 황자 앞으로 나갔다. 대왕은 사양하시며 제위에 오르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위가 이미 비어 몇 해가 지났습니다. 군신 백료가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이죠. 신하들이 모두 근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바라옵건대 대왕은 여러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 힘드시더라도 제위에 오르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황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중희명은 황송하여 물러나지 못하고 곁에서 1시간여가 지났다. 그때가 음력 12월이라 바람도 매섭고 차가웠다. 음력 12월이면은 대충 이제 양력으로 1월쯤이죠. 1월쯤. 자, 대중희가 받친 그릇의 물이 넘쳐서 팔에 얼어붙었으며 추위에 견디지 못해 죽을 지경이었다. 황자는 돌아보고 놀라 바로 부축하여 일으키고 제위를 잇는 것은 중대사이다. 쉽게 오를 수가 없다. 때문에 지금껏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군신이 청하는 바는 사리에 맞는 것이다. 어찌 끝까지 사양할 것인가 라고 말하였다. 백관들이 다 청하는 거는 다 개쉽고 여자가 청하는 거는 받아들이네요. 자, 이에 대중희명이 우러러 기뻐하며 군경들에게 황자가 군신이 청하는 바를 받아들이셨다. 지금 천황에 세부를 바쳐야 한다. 세부라는 건 아마 뭐 옥새 같은 거겠죠. 자, 고 말하였다. 군신이 크게 기뻐하며 그날로 천황의 세부를 받들고 재배한다는 거는 절한다 그런 말이죠. 절하고 바쳤다. 황자는 군경이 모두 천하를 위해 과인을 청하였다. 과인이 어찌 감히 끝내 사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곧 제위에 올랐다. 이에 간지는 임자이다. 요게 412년이랍니다. 412년. 이거 근데 이주가 인상하기 전이겠죠 아마. 실제는 120년 내릴 테니까 아마 530 몇 년인가? 그렇게 되나? 아무튼 뭐 나중에 다른 사건들이 나오면 아마 그거하고 대조해서 알 수 있겠죠. 자, 2년입니다. 봄 2월 병신삭 기후 14일에 인판 대중희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이날 황후를 위해 형부 오사카베를 정하였다. 이건 아마 시급 같은 거겠죠. 황후는 몽리경 황자 키나시노 카르노 미코 명형 대랑 황녀 나가타노 오호 이라츠메노 히메 미코 경흑원 황자 사카히노쿠로 히코노 미코 혈수천왕 경대랑 황녀 카르노 오호 이라츠메노 히메 미코 팔조 백원 황자 야츠리노 시로 히코노 미코 대방뢰 치무 천왕 오호하츠세노 카와 오호하츠세노와
카타케노 스메라미코토 단마 귤 대랑 황녀 대랑입니다. 대랑 타지마노 타치바나노 오호 이라츠메노 히메미코 귤이 저게 타치바나인가 보죠. 자, 주견 황녀 사카미노 히메미코를 낳았다. 이전에 황후가 어머니를 따라 집에 있을 때 홀로 뜰에 놀고 있었다. 이때 투게 국조 츠게노 쿠니노 미야츠코가 뜰 옆에 있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말을 타고 울타리를 넘보며 황후에게 뜰을 잘 만들었구나 그대여 라고 희롱하였다. 희롱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뭐 성희롱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은 희롱한다는 말이 되게 나쁜 의미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통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는 희롱한다는 게 그냥 논리다 그런 말입니다. 놀렸다. 남녀끼리 보통 희롱한다는 말을 쓰는데, 요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얼리리 꼴리리 그렇게 놀리는 게 아니라 예쁘니까, 상대방이 예쁘거나 잘생겼으니까 마음을 떠본다 뭐 그런 의미에서 희롱한다는 말을 씁니다. 또 자 안주이녀 난초한 뿌리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황후는 곧 난초한 뿌리를 뽑아 말 탄 사람에게 주었다. 그리고 무엇에 쓰기 위해 난초를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 말 탄 사람은 산에 갈 때 날벌레를 쫓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황후는 마음속으로 말 탄 자의 언사가 무례하다고 여기고 개운치 않아 마음에 담아두고 그대여 내 잊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였다. 뒤끝이 있네요. 자, 그 후에 황후가 된 해 말을 타고 난초를 달라고 한 자를 찾아내어 이전의 죄를 들어 죽이려 했다. 이 난초를 달라고 하던 자는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하며 신의 죄 실로 죽어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귀하신 몸이 될 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황후는 사형을 면하고 그 성을 낮추어, 성이라는 거는요 그 성씨요, 성씨, 이씨, 김씨 뭐 이런 성을 낮추어 도치라고 하였다. 3년입니다. 봄정월 신유삭 1일에 사신을 파견해 뛰어난 의사를 신라에서 구하였다. 신라에 사신을 파견했답니다. 신라. 뭐 알 수 없죠. 진짜 그랬는지. 자, 가을 8월에 의사가 신라에서 왔다.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도 요 연대가 언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삼국사기하고 교차 검증이 되면 이게 확인이 되는데, 교차 검증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한국사라는 게 좀 그렇다. 자, 가을 8월에 의사가 신라에서 왔다. 그리하여 천황의 병을 고치도록 하였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병이 다 나았다. 천황이 기뻐하며 의사에게 호환상을 내리고 귀국하게 하였다. 자, 4년입니다. 가을 9월 신사삭 기축 9일에 아주 옛날에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은 알맞은 곳을 얻고 성명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제 짐이 등극한 지 4년이 되었다. 그런데 아래 위가 서로 다투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였다. 어떤 경우는 잘못하여 자신의 성을 잃었으며 어떤 경우는 일부러 높은 시를 스스로 칭한다. 높은 시를 스스로 칭했다는 거는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제 성씨라는 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뭐 옛날부터 뼈대 있는 집안 아저씨들은 성씨다, 뭐 내가 뭐 어디다 뭐 그렇게 얘기했겠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성씨, 옛날엔 성하고 시가 달랐거든요.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씨를 갖게 된 거는 사실 최근의 일이고, 아주 최근의 일이고, 조선 후기 망할 때쯤, 아무튼 그때쯤 일이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성씨들 간에도, 성씨라는 게 결국 의미하는 게 가문이니까, 자기 가문이니까, 그 가문이 이제 높고 낮음의 어떤 그 차별이 있었을 것이고 구별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일본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그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출신 성분이 낮은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귀족인 것처럼 뭐 그 성씨를, 그러니까 자기 가문을 참칭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은 것은 바로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비록 짐이 현명하지 못하지만 어찌 착오를 바로잡지 않을 것이냐. 군신은 의논에 아뢰라 말고 명하였다. 그러자 군신이 모두 폐하께서 잘못을 들어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시성을 정하시면 성을 정하시면 신등은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허락하였다. 무신 28일에 군경 백료 및 여러 국조들이 모두 각기 어떤 이는 천왕의 후에 어떤 이는 신비스럽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천지인 삼재가 나타나 갈라진 후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래서 하나의 시가 번성하여 수많은 성을 이루어 그 사실 여부를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 시성인들은 목욕 제기하고 각기 맹신탐탕하라 라고 명하였다. 맹신탐탕이라는 거는 그 전에도 한번 나왔죠. 탐탕이란 말이 나왔죠. 그 끓는 물에다가 손 같은 거 집어넣어 가지고 상처 있으면은 그니까 손이 익으면은 이제 죄인 있다 뭐 그렇게 마녀사냥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 점검해봐라. 네가 지금 그러니까 네 가문의 족보가 제대로 된 건지 점검해봐라 뭐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명하였다. 곧 미강구 우마카시노오카의 사화호갑 고토노 마가헤노 사키에 탐탕의 솥 호카이를 두고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진실한 자는 온전할 것이고 거짓인 자는 반드시 다치게 된다고 말하였다.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점검해보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손을 끓는 물에 넣었다는 거잖아. 잠깐만 있어봐요. 융공천왕의 이게 방금 거기가 미강구였죠? 미강구 맞네. 미강구가 여기랍니다. 일단 고증하기로는 이제 여기 그 내량 남쪽이네요. 예, 남동쪽인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쪽이죠? 여기다가 솥을 갖다 놓고 아이고 얘들이 거짓말하는지 거짓말이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제 얼었답니다. 뭐 그랬다 합니다. 자, 이에 사람들이 각기 목면끈을 메고, 목면이라는 거는 나무 목자에다가 면자가 면포 뭐 그런 건데 뭐 천이란 의미겠죠. 목면끈을 메고 솥으로 가서 탐탕하였다. 그러자 진실을 말한 사람은 당연히 온전했고,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씨발 끓는 물을 솥에다가 사람 손을 집어넣는데 그게 온전할 리가 있나요? 괜찮아 도망가든 뭐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 온전했고 거짓을 말한 사람은 모두 상처를 입었다. 이로 인해 고의로 속인 자는 놀라서 미리 물러나 나가지 않았다. 이후에는 시성이 자연스럽게 정해져 다시 속이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하네요. 각주에 보니까 융공천왕이 시성을 정한 업적은 후세에도 높게 평가되었다라고 합니다. 몰라, 돌연변인가 보지. 고사기의 서해 발을정 씨 찬씨 정성 찬씨 혁우 원비조라고 적혀 있고, 아무튼 그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나봐요. 결국에는 요걸로 이제 귀족이냐 귀족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건데, 그때 한번 싹 물갈이 일단 뭐 진짜로 그 무슨 끓는 물에 손 담가가지고 진짜 멀쩡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냥 아마 그 테스트 해본 그 아무튼 그때 한 물갈이를 뭔가 하긴 했나 보죠. 그게 뭐 융공전왕 때인지 아니면 뭐 다른 때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물갈이를 해서 요 책이 만들어질 670년 당시에 700년쯤 당시에 이제 귀족 가문들과 귀족이 아닌 가문들이 나눠져서 사람들이 이제 주인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뭐 식사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5년입니다. 가을 7월 병자삭 기축 14일에 지진이 있었다. 이 앞서 갈성 습진원 카츠라기노 소츠비코의 손자인 옥전숭예 타마타노 스쿠네에게 명하여 서치별 천왕의 빈을 관장하게 하였다. 빈이라는 거는 뭐 장례 그런 의미인가?
장래인 것 같은데 빈이라는 게요. 시체가 그러니까 잘 썩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빈이라 그런다고 하네요. 죽을 사자 변에다가 손님 빈자입니다. 자, 그리고 지진이 있던 날 저녁에 미장련 오습 오하리노 무라지 아소를 파견해 빈소의 상황을 살피게 하였다. 아, 그래, 우리도 빈소라 그러잖아. 맞네. 자, 이때 사람들이 모두 모여 빠진 자가 없었다. 단지 옥전숭례만이 나오지 않았다. 오습이 미장년 오습이 빈공대부 옥전숭례가 빈소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곧 오습을 갈성 카츠라기에 보내 옥전숭례를 살펴보게 하였다. 갈성이라는 거는 뭐 지명을 따지자 그러면은 갈성이 어디더라? 이 근처 어디 아니었니? 이 위에 쪽, 이 위쪽이었나? 아무튼 뭐 이 근처 어디에요? 내량 어디입니다. 여기는지만 나와있죠. 찾으면 있을 텐데 아무튼 이 근처 어디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날 옥전숭례는 마침 남녀를 모아놓고 주연을 베풀고 있었다. 술 먹고 있었구나. 우습은 상황을 자세히 옥전숭례에게 알렸다. 숭례는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오습에게 말 한 마리를 주어 예물로 하였다. 그리고 곧 비밀리에 오습을 가로막고 길에서 죽인 후 뭐라고요? 죽여요? 왜 죽여? 문의 숭례 타케우치노 스쿠네 문의 숭례는 누군지 아시죠? 자, 문의 숭례의 묘역으로 도망가 숨었다. 천황 이를 듣고 옥전숭례를 불렀다. 옥전숭례는 의심하여 갑옷을 옷옷 속에 입고 갔는데 갑옷의 끝이 옷 밖으로 나왔다. 천황은 상황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 소간전 체녀 오하리다노 우네메로 하여금 안녕하세요. 옥전숭례에게 술을 주게 하였다. 체녀는 분명히 옥전숭례의 오단에 갑옷이 있는 것을 보고 상세하게 천황에게 아뢰었다. 천황은 군사를 준비해 죽이려 하였다. 옥전숭례는 뭐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도망쳤대요? 몰래 도망쳐 나와서 집에 숨었다. 그러나 천황이 다시 군사를 내어 옥전의 집을 둘러싸고 사로잡아 죽였다. 겨울 11월 갑술삭 갑신 11일에 서치별 천황을 이원릉 미미노 하라노 미사자키에 장사지냈다. 그 릉이 있나요? 없죠. 어딘지 모르겠지 뭐. 자, 이원릉이랍니다. 이원릉. 자, 7년입니다. 겨울 12월 임술삭 1일에 신실이라는 거는 뭐 새로운 궁전 그런 거겠지. 자, 신실에서 연회를 열었다. 천황이 친히 금, 요건 가야금 같은 그런 뜯는 그겁니다. 뜯어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금을 탔으며 황후는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런데 춤을 다 추고 나서 예사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예사라는 거는요, 지금 주례를 인용해 놨는데 각주에 보니까 주례 천관편에는 내소신, 수왕, 후지명, 약, 유, 제, 축, 빈객, 상기. 저 이거 지금 한자 읽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한글 보고 읽는 거 아닙니다. 즉 전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소후, 지, 예사, 상구빈지례사, 정내인지 예사.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뭐 그 오래 사십시오 뭐 그렇게 하는 말들 보고 예사라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정상 보니까 정확히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네. 자, 당시 풍속에는 연회할 때 춤추던 사람이 춤을 끝내고 나서 곧 스스로 좌장에게 말하기를 낭자를 바칩니다 라고 하게 되어 있었다. 요게 그때 관습이었나 보네요. 요게 예사인가 보네. 자, 그래서 천황이 황후에게 어째서 언제나 하는 예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황후가 황공이하며 다시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리고 춤추기를 마치고 낭자를 바칩니다 라고 했다. 그쵸, 롱립 엠페러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근데 그때는 여자들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롱립 엠페러 말고 I gave you girl 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지. 천왕은 곧 황후에게 바치는 낭자는 누구입니까? 성명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황후는 어쩔 수 없이 첩의 아우로 이름은 제희 오토히메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씨발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처제잖아 처제. 처제잖아. 처제를 씨발 왜 바쳐요 처제를. 세상에 씨발 그 한편 그래 그냥 조용히 넘어가나 싶더라. 이게 어 내가 읽고도 좀 어이가 없네.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자. 그러면 옛날에는 춤을 추고서,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에는, 그때 일본에서는 지난번엔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 이렇게 노골적이진 않았어. 이게 그러니까 연회에서 춤을 추고 그 여자를 바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한 거죠. 인사말이죠, 인사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수무강하세요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낭자를 바칩니다 라는 말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 천황이, 요 융공천황이 되게 못된 게, 그 황후가 예사를 안 하니까 다시 하게 시키고, 그냥 허사잖아요, 허사.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여자를 바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그럼 진짜로 누굴 바칠 거냐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황후가 이제 탐탁치 않지만 자기 동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시발 아무튼 황후의 자기 와이프의 여동생인가, 이건 처제잖아요, 처제. 인간의 도리를 시발 좀 원숭이 새끼들. 자, 제희는 용모가 뛰어나 비길 데가 없었으며 아리따운 자태가 옷을 뚫고 비쳤다. 시스루였다. 당시 사람들은 의통랑히 소토호시노 이라치메라 했다. 의통랑히, 말이 재밌습니다. 이게 오대자에다가 통이라는 게 이제 미친다 그런 말입니다. 통과한다 그런 말이에요. 옷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거는 지금 몸매가 그냥 옷에 옷 안으로 그냥 다 비쳐서 보였다는 거잖아, 옷 밖으로. 사람들이 시발 전부 다 그러면 그 의통랑이라 불렀다는 거는 뭐 옷을 뭐 어떻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천황의 마음은 의통랑이에게 가 있었다. 그래서 황후에게 진상할 것을 강요한 것이었다. 아무튼 융공천황의 흉기였답니다. 좋냐고요? 어이가 없다. 너는 시발 왜 전화 안 받니? 황후는 미리 알고 쉽게 예사를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미리 알고 쉽게 예사를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천황은 기뻐서 다음날 기쁘답니다. 사람을 보내 제희를 불렀다. 이때 제희는 어머니와 함께 근강 오후미의 판전에 있었다. 판전은 사가타라고 읽는답니다. 사가타. 근강의 판전이랍니다. 판전. 근강은 여기 그 경도 동북쪽 지역을 근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요 지역에 있었답니다. 제이는 황후의 마음을 두려워해 나가지 않았다. 천황은 다시 거듭해 7번이나 불렀으나 역시 굳게 사양하며 가지 않았다. 그래서 천황이 불쾌하게 여겼다. 이거는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처제의 유혹? 처제가 유혹한 건 아니잖아. 이거는 형부의 유혹이라 그래야 되나? 형부의 유혹, 형부 거긴 안돼. 형부 뭐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 자, 그래서 천황이 불쾌하게 여겼다. 또다시 사인, 중신, 오적, 진사주. 사인이란 말은 뭐 하인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사인이라 그러죠. 자, 나카토 미노 이카츠노미에게 오미에게 황후가 바친 낭자 제희가 불러도 오지 않는다. 네가 가서 제희를 불러 데리고 오면 반드시 후한상을 내리겠다라고 명하였다. 그래, 일하러 가라. 무슨 일 하는데 지금? 오적 진사주는 명을 받들고 물러나왔다. 그는 말린 밥을 옷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판전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희의 집들 한가운데 엎드려 천왕이 어명으로 부르십니다 라고 하였다. 제희는 어찌 천왕의 명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직 황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첩은 죽을지언정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오적 진사주는 이에 신이 이미 천왕의 명을 받든 이상 반드시 모셔가야 합니다. 만일 모셔가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극형에 처해지느니 차라리 이뜰에서 엎드려 죽고자 할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7일이 지나도록 뜰에 엎드려 있으며 음식을 주어도 먹지 않았다. 몰래 말린 밥을 꺼내 먹었다. 제이는 자신이 황후의 질투로 인해 이미 천왕의 명에 따르지 않았으나 계속 그리하다가는 천왕은 충신을 잃게 될 것이니 이것 또한 자신의 죄라고 생각해 오적 진사주를 따라왔다. 왜 야마토의 춘일 카스가 이르러 역정 이치히웨에서 식사했는데 제이는 친히 사주에게 술을 주며 그 마음을 위로하였다. 뭐 이거는 역정이라고 뭐 여기라는데 사실 뭐 늘 그렇듯이 이게 진짜 그 역정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사주는 그날로 왕경이 이르렀다. 그리고 제희를 외직 오자롱 야마토노 아타히 아고코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외직 오자롱 예전에 죽지 않았나? 천황에게 복명하였다. 천황은 크게 기뻐하며 오적 진사주를 칭찬하고 후하게 대우하였다. 그런데 황후의 기색이 편치 않았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궁중에 가까이 두지 않고 따로 궁을 등원 후지하라에 지어 살게 하였다. 야, 이거 진짜 씨발 그 여자의 눈이 돌아가가지고, 후지하라는 여기랍니다. 여기 그리고 따로 이제 궁을 만들었다라 그랬으니까 뭐 그 지금 여기 수도가 어디죠? 곡격궁이었나? 아닌데 반여치 행궁이었나요? 아무튼 그 이 근처에 아마 그 궁이 있을 텐데 그 근처에 따로 이제 궁을 만들어 가지고 황후를 살겠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황후가 대방뢰 천왕 오호하츠 세노 스메라 미코토를 출산하는 날 저녁에 처음으로 등원궁에 행차했다. 후지하라 노미야. 자, 와이프한테 강제로 이제 자기 동생, 그러니까 처제죠, 그죠? 처제를 바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제하고 이제 파워 섹스하는 동안, 지금 말이 굉장히 더러운데, 파워 섹스하는 동안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원래 와이프도 그거 했나봐, 임신했었나봐. 근데 자기 와이프가 그걸 질투할까봐 자기 그 와이프가 처제하고 섹스하는 동안 이제 질투할까봐 와이프를 다른데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살게 했어. 그리고 임신한 애를 낳을 때 처음으로 가서 와이프를 봤대요. 아무리 시발 하늘에 도가 땅에 떨어지고 이니가 무식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번에 안 읽었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 지난번 거는 그리고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았어. 인덕 전황 때인가 그때 하나 있었지. 닌 전화 안 받은 게 니가. 자, 황후는 그것을 듣고 첩이 처음으로 머리를 올린 이래 후궁에서 모신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천황이시여. 지금은 첩이 출산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필 오늘 저녁에 등원에 가셔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아 잠깐만요, 내가 지금 착각을 했나? 아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착각했습니다. 처제를 등원에 뒀답니다. 처제를 등원에 뒀는데 황후가 이제 애를 놓으려 그러니까 그날 그 처제 보러 간다고 나갔다고 합니다. 나갔다고 하려고 했답니다. 미친놈이네요 이거. 평생 이러다가는 원망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자, 어찌하여 하필 오늘 저녁에 등원에 가셔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스스로 나와 산실을 불사르고 죽으려 했다. 천황이 듣고서 크게 놀라 짐의 과실이다 라고 말하며 황후의 마음을 위로하여 달래었다. 8년 봄 2월에 등원에 행차했다. 그 처제 보러 갔네요.
이때 몰래 의통랑이의 동정을 살폈다. 이날 저녁에 의통랑이는 천황을 생각하며 홀로 있었다. 이 처제도 이게 제정신이 아니네. 의통랑이는 천황이 와 있는 것을 모르고 노래하였다. 내 남편이 찾아올 것 같은 저녁이구나. 네 형부다, 네 형부. 작은 대나무 뿌리에 거미가 둥지를 치는 모양이 오늘 저녁 확실히 보이는 것 보니. 천황이 이 노래를 듣고 감동하여 노래하였다. 작은 무늬의 비단끈을 풀에 치고 며칠 밤이라도 자고 싶지만, 좀 더 이제 직설적인 말로 하자 그러면, 네 옷을 풀에 치고 며칠 밤이라도 식사하고 싶지만 하룻밤만이라도 식사하자. 자자. 다음 날 아침 천황이 우물 곁에 있는 벚꽃을 보고 노래하였다. 벚꽃이 아름다우며 어차피 사랑할 거라면 더 일찍 사랑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여. 황후가 황후가 이를 듣고 또 크게 원망했다. 내가 씨발 이거를 왜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원망하였다. 그러자 의통랑이가 첩은 언제나 왕궁 가까이에서 밤낮 할 것 없이 폐하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황후는 첩의 언니입니다. 자,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첩 때문에 언제나 폐하를 원망하십니다. 또 첩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야요 원하옵건대 왕궁을 떠나 먼 곳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황후의 질투하는 마음도 조금은 잦아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곧 다시 궁전을 한 해 모정에 짓고 의통랑이를 살게 하였다. 모정이라는 곳은 모정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바로 나오네. 한해라는 곳이요. 한해라는 곳이 그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 거든요. 모정이 여기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까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와이프가 질투한다고 처제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여기 살게 했답니다. 자, 이로 인해 여러 번 일그냐 히네노로 사냥을 나갔다. 일그냐도 아마 저 근처에 있는 지명일 거예요. 정확히 어딘지는 여기래. 모정이 아까 여기 아니었나? 여기였죠. 그러니까 이 근처로 일부러 사냥을 가서 아마 그 처제하고 파워 섹스 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9년입니다. 봄 2월에 모정궁 치누노미야에 행차였다. 가을 8월에 모정에 행차했다. 겨울 10월에 모정에 행차했다. 윤공천왕 9년 기록이 세 줄입니다. 세 줄. 봄 2월, 가을 8월, 겨울 10월 요 세 줄입니다. 근데 그 세 줄 전부 다 처제하고 섹스하러 모정궁 갔다. 모정에 갔다. 모정에 갔다. 모정에 갔다. 그 말밖에 없어요. 10년입니다. 10년 봄 정월에 모정에 행차였다. 이에 황후가 첩은 조금도 제의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자주 모정에 행차하시는 것이 백성의 괴로움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로건대 행차의 수를 줄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였다. 그 후에는 행차하는 일이 드물었다. 11년입니다. 11년 봄 3월 계묘삭 병호 4일에 모정궁에 행차했다. 의통랑이가 노래하였다. 항상 당신을 만날 순 없지만 네 형부잖아. 바다의 해초가 가끔 파도에 밀려 해안으로 오듯 드물게라도 만나고 싶다. 이에 천황이 의통랑이에게 이 노래를 남이 듣기나 하지 말라. 황후가 들으면 필시 크게 원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해변의 해초를 나능리 증모 나놀이 소모라고 칭하였다. 이건 아마 의미가 있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자, 이에 앞서 의통랑이가 등원궁에 있을 때, 아까 이제 그 수도 근처에 있을 때 천황이 대반 실옥년 오호 토모노 무로야노 무라지에게 짐은 요즘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 황후의 여동생이다. 네 처제다. 짐이 각별히 사랑한다. 바라건대 그 이름을 후세까지 남기고자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였다. 실옥년이 그 대반 실옥년이 명에 따라 말하자 허락하였다. 곧 여러 국조들에게 명하여 의통랑이를 위해 등원부를 정하였다. 미친 거 아닐까요? 미친 거 아닐까요? 여자의 이게 보통 미쳐야. 자, 오랜만에 그 기록이 없습니다. 14년입니다. 14년 윤공천왕 14년입니다.
가을 9월에 개축삭 갑자 12일에 천왕이 담로도에서 사냥하였다. 담로라는 거는요, 요걸 이제 담로라 그럽니다. 아와지 섬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사냥했는지 뭐 알 수가 없죠. 넌 전화나 받아라, 깝치지 말고. 자, 그때 큰 사슴, 원숭이, 멧돼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산골짜기에 가득하였다. 이들은 불꽃처럼 일어나고 파리처럼 흩어졌지만 종일토록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했다. 이에 사냥을 그만두고 점을 쳤다. 그러자 섬의 신이 앙화를 내려, 앙화가 뭐죠? 짐승을 못 잡게 한 것은 내 뜻이다. 적석 아카시의 바다 밑에 진주가 있다. 그 진주로 나에게 제사 지내면 짐승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적석이라는 곳은요, 적석 여기 안 나와 있네. 자, 그래서 다시 곳곳에 해인 바다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뭐 어부들 뭐 그런 거겠죠. 자, 적석의 바다 밑을 탐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가 깊어 바다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때 단 한 사람의 해인이 있었다. 이름은 남협기 오사시라 한다. 이 사람은 아파국 아하노 쿠니의 장읍 나가노무라 사람으로 어떤 이인보다 더 뛰어났다. 아파국은 어딜까요? 아파국 아하노 쿠니. 여기네요. 여기가 이제 아파국인가 봅니다. 지금은 이 덕도현입니다. 그 일본어로 하면 도쿠시마. 도쿠시마. 자, 그는 허리에 새끼줄을 묶어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금 있다 나와서 바다 밑에 커다란 전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빛이 납니다 라고 했다. 여러 사람이 모두 섬의 신이 원하는 구슬이 바로 아마 그 전복의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그래야 남엽기는 또다시 들어가 큰 전복을 찾아 안고 올라왔다. 그러나 곧 숨이 끊어져 바다 위에서 죽었다. 새끼줄을 내려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니 60길이었다. 전복의 배를 가르니 정말로 진주가 뱃속에 있었다. 그 크기는 복숭아만하였다. 이에 섬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사냥하였더니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었다. 단지 남엽기가 바다에 들어가 죽은 것을 슬퍼하여 묘를 만들어 후하게 장사 지냈다. 그 묘는 지금까지 남아있다. 지금까지라는 거는 700년을 의미합니다. 700년. 근데 뭐 알 수가 없죠. 진짜 그게 그 묘인지. 자, 23년입니다. 봄 3월 갑오삭 경자 7일에 몽리경 황자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용모가 수려하여 보는 사람이 저절로 감탄하였다. 동복누이인 경대랑 황녀 또한 모습이 곱고 아름다웠다. 태자는 항상 대랑 황녀와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여 잠자코 있었다. 뭐라고?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미친 새끼들 아니냐? 경대랑 황녀는 동복누이랍니다. 동복누이. 태자의 동복누이랍니다. 근데 지금 태자가 대랑 황녀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는 자기 친동생하고 친누나인지 뭐 친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친동생이라죠. 친동생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죄 짓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각주를 보니까요, 그때 풍습은 보니까 추측하기로는 아빠가 같지만 엄마가 다를 때는 이제 이복 형제잖아요. 그거는 이제 결혼해도 그때는 별로 상관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친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는 괜찮았나 봐요. 근데 동복누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로 이복 형제가 아니라 동복 형제의 경우에는 결혼한다는 게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그 십덕들이 되게 좋아하겠네. 십덕들 항상 그런 판타지가 있잖아. 자,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헛되이 죽기보다는 벌을 받더라도 어찌 참고만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밀통하였다. 그러자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렸다. 이에 노래하였다. 산전을 일구고 높은 산에 지하수를 만들듯이
내가 남몰래 울며 그리워하는 처여 동생아라고 해야지 씹새끼야. 내가 울음을 참으며 그리워하는 처여 동생아라고 해야지. 어젯밤에는 안심하고 살을 맞대었구나. 윤공천왕도 개막장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내미도 개막장이고. 자, 24년입니다. 24년 여름 6월에 천왕이 드시는 국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다. 날씨가 추워져 그랬겠지. 아, 여름이네요. 여름 6월인데. 자, 천왕이 이상히 여겨 그 연유를 점치게 하였다. 점치는 사람이 내부에 물란함이 있습니다. 아마 근친상간이 있는 듯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거는 천왕과 처제의 파워섹스 때문 아닐까요? 천벌이라고? 자, 이때 어떤 사람이 몽리경 태자가 친누이 경대랑 황녀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추궁하여 묻자 말한 바가 모두 사실이었다. 태자는 제위를 이을 사람이었으므로 형을 가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랑 황녀를 이호로 유배보냈다. 이해라는 거는요, 여기가 이해였나, 여기가 이해군요. 여기로 여기로 유배보냈답니다. 근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갔는지. 사실 진짜 저런 일이 진짜 저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때 태자가 노래하였다. 대군을 섬으로 유배보내더라도 배에 탄 사람 수가 너무 많아 타지 못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내 자리를 청결히 하기를. 말로는 자리라고 했지만 나의 처여 그대도 청결히 하기를. 처락을 하지 말고 동생아라고 하렴. 자, 또 노래하였다. 경양자여 크게 소리내 울면 다른 사람들이 알 것이므로 나는 번사산의 산비둘기처럼 숨죽여 울고 있다. 판타스틱합니다. 자, 42년입니다. 봄정월 을해삭 무자 14일에 천왕이 죽었다. 자, 처제하고 파워섹스한 천왕이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약간이었다. 약간이라는 게 20세 젊은, 그러니까 20살 전후의 젊은이라고 하네요. 그건 좀 이상한데? 이게 기록을 따져보면 아마 78살에 죽은 걸 거예요. 일본 서기하고 고사기 모두 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죽은 나이가 약간이라 그런 건 아마 잘못된 기록이 아닐까, 오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신라가 천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슬퍼하며 조를 실은 배 80척과 각종 악인이라는 건 노래하는 사람, 그런 거 80명을 바쳤다. 이들은 대마에 머물면서 크게 곡하였으며 축자에 도착하여 또 크게 곡을 했다. 그리고 나니아노츠에 도착하자 모두 소복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조물을 바쳐 들고 각종 악기를 울리며 난파에서 왕경이 이르기까지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춤추며 노래하였다. 마침내 빈궁에 들어갔다. 행로를 잠깐 보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신라가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신라가 일본한테 무슨 종호하고 있던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일단 근데 행로 자체는 아마 한반도하고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할 때 요런 길로 갔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볼만한 그런 자료인 것 같아서, 신라에서 예를 들면 대마도 왔다가 대마도에서 이제 축자 북구주로 왔다가 북구주에서 쭉 이제 난파진까지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모양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면. 자, 겨울 11월에 신라 조문사 등이 상례를 끝내자 돌아갔다. 슬라이는 늘 왕경 부근에 있던 이성산, 무방산, 이성산은 미미나시야마라고 하고요, 무방산은 오네비야마라고 합니다. 자, 이성산과 무방산을 좋아했다. 그래서 금인판 코토 히키노 사카이 이르러 돌아오며 우니미파야, 우네메하야, 미미하야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직 이 나라 말을 익히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다. 이는 무방산을 잘못 말하여 우네메라고 하고 이성산을 미미라고 잘못 말한 것뿐이다.
이때 외사부 야마토노 우마카 히베가 신라인을 따라가다가 이 말을 듣고 의심하여 신라인이 체녀 오네메와 통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요거는 이제 밀통했다 그런 말이죠. 무방사는 어디냐면요, 무방산이 어디냐면 요때 뭐 여기 있는 산이랍니다. 그때는 뭐 상당히 아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뭐 중요한 산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곧 돌아와서 대방루의 황자 오호하츠세노 미코에게 말했다. 황자는 곧 신라의 사신을 모두 가둬놓고 추문하였다. 이때 신라의 사신이 체녀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왕경 근방에 두산을 좋아하여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윽고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고 모두 용서하였다. 이에 신라인이 크게 원망하여 공상하는 물품의 종류 몇 배의 수를 더욱 줄였다. 겨울 10월에 경우삭 기묘 10일에 천황을 한 해에 장야월릉 나가노노 하라노 미사자키에 장사 지냈다. 요까지가 윤공천왕입니다. 윤공천왕. 자, 그렇답니다. 한 해라 그랬으니까 아마 뭐 요 근처에 릉이 있겠죠. 자, 뭐 정리하자면은 윤공천왕의 치세는 처제와의 파워섹스로 점철되었다라고 표현하면은 적당하네요. 참으로 음란한 치세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유독 얘들만 이럴까? 다른 나라 똑같나? 얘들은 섬이라서 그런가? 영국 새끼들은요, 지금 여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 새끼들은, 이 새끼들은 섬이긴 한데요, 주변에 계속 쳐들어온 놈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쳐들어오고 여기서도 쳐들어오고 여기서도 쳐들어오고 그 다음 여기서도 쳐들어오고, 아무튼 계속 뭔가 공격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근친 섹스하려 그럴 때마다 니들 그러면 안 되라고 이제 뺨을 때려줄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지. 도덕을 바로 잡아줄 친구들이 계속 대륙에서 유입됐던 거죠. 근데 이 새끼들은 왜 그럴까? 주변에, 그러니까 섬이긴 섬인데 주변에 특별하게 이쪽으로 막 쳐들어오거나 그런 놈들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얘들이 이제 막 시동을 걸고 그 뭐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옆에 왜 도로 옆에 그 막아 놓는 거 있잖아. 못 튕겨 나가게. 아무튼 그걸 뚫고 막 밖으로 나가려 그래도 그걸 제동해 줄 친구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까? 왜 이럴까 도대체? 그래, 가드레일. 아무튼 그래요. 좀 전반적으로 일본서기 기록이 좀 지저분하고 음란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유독 윤공천왕은 더한 것 같아요. 유독 심한 천황들이 좀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만약 700년경의 일본인들이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했다면 그걸 그냥 예를 들면 어차피 지어내는 얘기들이 태반일 텐데 그냥 그렇게 안 적었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그걸 적었다는 거는 그게 그때도 일본인들의 전통 같은 거였나? 아무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혈수천왕, 안강천왕입니다. 안강천왕. 혈수천왕이 일본식이고요. 그 안강천왕이 중국식입니다. 자, 혈수천왕 아나 호노스메라 미코토 안강천왕 안코 텐노. 자, 혈수천왕은 웅조 진간 치자 숭례천왕 오와 사즈 마웨 쿠코노 스메라 미코토의 둘째 아들이다. 요게 아마 그거죠. 그 웅조 진간 이 아저씨가 융공천왕이죠. 그 조로아스터 애들 근친상간 많이 했잖아. 걔들 그렇게 하라 그랬을걸? 종교에서. 자, 어머니는 인판 대중희명 오시사 카노 오호 나가츠 히메노 미코토라고 한다. 치정 모이기 황자 와카누케 후타마 타노미코의 딸이다. 42년 봄정월 천황이 죽었다. 요거는 윤공천왕이죠.
겨울 10월에 장례를 마쳤다. 그거 어머님한테도 좀 말씀드리지 그래. 이때 태자가 포악한 짓을 하고, 태자가 포악한 짓을 했다는 건 아마 그거겠죠. 그 자기 친녀 동생인가 친누나하고 이제 파워섹스한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부녀를 간음하였다. 이때 국인이 나라 사람들이 비방하였으며 군신이 따르지 않았다. 모두 혈수황자를 따랐다. 이에 태자는 혈수황자를 습격하려고 비밀리에 군사를 준비하였다. 혈수황자도 또한 군사를 일으켜 싸우려 했다. 그리하여 혈수괄전, 경괄전이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전자가 저게 뭐지? 화살 이름이라네요. 화살 이름. 자, 그때 태자는 군신이 따르지 않고 백성도 등을 돌리며 화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곧 궁을 나와 물부대전 숭례 모노노베노 오호마에노 스코네의 집에 숨었다. 혈수왕자는 이를 듣고 고대어 쌌다. 대전 숭례는 문으로 나와 마중하였다. 이에 혈수왕자가 노래하였다. 대전 소전 숭례의 집 근문 그늘에 이렇게 모두 모여 비를 피하자. 대전 숭례가 답하여 노래하였다. 궁인들의 하의를 목는 끈에 매단 작은 방울이 떨어졌다고 궁인들이 동요하고 있구나. 궁인들이라는 거는 이제 궁사람들, 궁궐사람들, 말사람들이여 결코 경고망동하지 말거라. 그리고 황자에게 바라건대 태자를 죽이지는 마시옵소서. 신이 도모하는 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태자는 대전숭례의 집에서 자살하였다. 자, 12월 기사삭 이모 14일에 혈수왕자가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황후를 높여 황태우라고 하였으며 도읍을 석상 이소노카미로 옮겼다. 이리하여 이를 가리켜 혈수궁 아나호노미아라고 한다. 아나호노미아. 혈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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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수궁. 대충 석상이 여기입니다. 천리시, 지금의 이제 천리 텐리시랍니다. 요 남쪽이 아까 그 반여치행궁이었죠. 그 북쪽이네요. 내량 중부쯤입니다. 중동부. 자, 이때 대방뢰 황자 오호하츠 세노미코는 서치별 천왕 미즈하와 케노 스메라 미코토의 딸들과 혼인하고자 했다. 이에 황녀들은 모두 군주는 항상 거칠고 강하십니다.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면 아침에 본 사람이 저녁에는 죽어 있습니다. 또 저녁에 본 사람이 아침에 죽어 있습니다. 지금 첩들은 얼굴이 빼어나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람됨이 졸렬합니다. 만일 태도나 말이 조금이라도 왕의 뜻에 가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명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끝내 피하고 승낙하지 않았다. 자, 원년입니다. 봄 2월 무진삭 1일에 천황이 대방뢰 황자를 위하여 대초향 황자 오쿠사카노 미코의 누이인 번사황녀 하타비노 히메미코를 데려오고자 했다. 그리하여 판본신 사카모토노 오미의 선조인 근사주 네노 오미를 파견해 대초향 황자에게 부디 번사황녀를 대방뢰 황자와 혼인하게 하십시오라고 청하였다. 대초향 황자는 저는 요즘 중병에 걸려 낫지 않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물건을 배에 싣고 물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수명에 따른 것입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다만 누이 번사황녀가 혼자 남을 것이 걱정되어 쉽게 죽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지금 폐하는 그추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행체의 숫자를 채우려 하십니다. 이는 몹시 큰 은혜입니다. 아마 자기 여동생이 되게 못생겼나 보죠. 어찌 명하신 황감한 말씀을 사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충정을 드러내 보이고자 제가 가진 보물인 앞목주만을 받들어 사신 근사주에게 딸려 헌상합니다. 원컨대 비천하더라도 받으시고 증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앞목주만이라는 거는 뭐 보물이겠죠. 그 뭔진 잘 모르겠네. 근사주는 앞목주만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몰래 자신의 보물로 삼으려 하였다. 곧 거짓으로 천황에게 대초향 황자는 명을 받들지 아니하고 신에게
동족이긴 하지만 어찌 내 누이를 처로 삼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만을 안목주만이죠. 자신이 지니고 바치지 않았다. 이 만이라는 건 찾아볼까? 궁금하네요. 뭔지. 이게 아마 글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안목주만. 만이라는 글자가요. 비단입니다. 비단. 문이 없는 비단 만자라네요. 명주실로 짠 이제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비단 중에 되게 고급 비단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황상 보면은 그 대초양 황자인가요? 요 사람이 어쨌건 뭐 주겠다. 그 자기 여동생을 주겠다. 근데 예물로서 이제 그 내가 그 안목 주만인가요? 그걸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욕심내 가지고 근사주가 그 사신이었던 근사주가 그걸 가로챘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천황은 근사주의 참언을 믿고 곧 크게 빡쳐서 군사를 일으켜 대초양 왕자의 집을 포위하고 그를 죽였다. 이게 시발 사람을 죽일 일이에요. 자, 이때 난파길사, 나니하노 키시, 일양문, 히카카 부자는 모두 대초양 왕자를 섬기고 있었다. 이들은 함께 주군이 죄 없이 죽은 것을 슬퍼해 아버지는 왕의 목을 안고 두 아들은 각각 왕의 발을 잡고서 제주군이 죄 없이 돌아가신 것이 슬프구나. 우리 부자 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섬기고 돌아가신 때에는 따라서 죽지 않으면 신하를 할 수 없다.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곧 스스로 목을 베어 황자의 시신 곁에서 죽으니 군사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군사들은 이걸 왜 눈물을 흘리죠? 천황은 대초양 황자의 척 중제희 나카시 히메를 불러 궁중에 두었다. 그리고 비로 삼았다. 진짜 시발 개족보다 죽이고 그 와이프를 탈취해요. 또 번사 황녀를 불러 대방뇌 황자와 짝을 지었다. 이에 간지는 가보이다. 결국 그러면 그렇게 됐네. 왜 이렇게 족보가 이상해? 정상적인 혼인관계라는 게 없나? 일본에는 그런 게 없나요? 무슨 시발 로마 놈들이 그 뭐예요? 여자 뺏어오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 로마 야만인 새끼들도 이제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자, 2년입니다. 봄정월 개사삭 기후 17일에 중체 희명을 세워 황후로 삼았다. 천황은 황후를 매우 총애하였다. 먼저 중체 희명은 대초양 황자와의 사이에서 미륜왕 마요와노 오호키미를 낳았다. 그는 어머니로 인하여 죄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궁중에서 살았다. 어머니로 인하여 죄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궁중에 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 3년입니다. 가을 8월 갑신삭 임진 9일에 천황은 미륜왕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 미륜왕이 죽인 모양입니다. 요거는 다음 거에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3년 뒤에 관원 복견릉 스가하라노 후시미노 미사자키의 장사 지냈다. 아무튼 미륜왕이 그 누구예요? 지금 이 누구냐? 안강천왕이냐? 무슨 천왕이야 이거? 안강천왕이네. 안강천왕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모양이고 그 다음 부분에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번 권 13은 좀 유독 좀 많이 더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는 그런 편이었다고 난 생각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뭔가 이유가 있긴 있을 거예요. 굳이 이런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는 이유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있겠죠. 근데 일단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가진 않네요. 자, 그 원문은 그냥 잠시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본 서기 권 제13
옹조, 진간, 뭐야 이게? 추자인가? 추자, 숭례, 천왕, 윤공, 천왕. 옹조, 진간, 조자인가요? 조자, 아무튼 숭례, 천왕. 어, 단치별, 서치별이구나. 서치별, 서치별, 천왕, 동모제야, 천왕, 목, 천왕, 자. 이 뭐야? 무슨 기의인가? 기의, 지어, 총각, 인해, 검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자 좀 어렵네. 자, 원문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권 13의 홍략, 그 윤공천왕하고 그 다음에 안강천왕 읽었습니다. 19대하고 20대고요. 요 다음에 아마 옹략천왕인지 싶은데 그때부터는 아마 120년 내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마도 옹략천왕 때부터 아마 좀 믿을만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또 읽어봐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월화수 이렇게 해서 월요일에는 일본서기 읽고 화요일 날에는 그 누구죠? 뭐죠? 그 글쓰기 첫걸음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철학 산책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전혀 아닙니다. 요 시대가 그 삼국시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요 시대가 기원 후 한 500년 내외, 500년하고 600년 사이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외놈 토타로의 이제 정의대 장군 나오고 그거는 애가 그 뭐야, 외놈 토타로의 그 뭐예요, 본편 시점 있잖아요. 그거는 임진왜란 직전입니다. 그건 1500년이니까 대략 이것보다 한 1000년 정도 뒤의 일이고, 원평전쟁 시나리오도 이것보다 한 500년 정도 뒤의 일일 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나한테 얘기해도 난 잘 몰라. 난 코딩을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 일본서기 그래서 다음 시간 또 사실 읽죠. 자, 그 종료하고 그 아까 제 로마 토토로 그 조금 했었잖아요. 그거 그 조금만 더 하고 좀 잘까 합니다.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방송을 켤게요. 당연하죠. 태동보다 훨씬 이전 시대예요, 이게. 자, 아무튼 이따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내일 11시에는 글쓰기 첫걸음이 있으니까 글 못 쓰는 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